야, 이쁜이!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는데? 조태석 병장의 술에 취한 목소리가 작은 호프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요일 밤 9시 군부대 인근의 봉순의 호프는 외박 나온 군인들로 북적였죠. 정유빈은 조용히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더 드릴까요? 20살 여대생 유빈은 언제나 그랬듯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겉보기에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조태석은 그런 그녀의 예의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 애는 정말 예의 바르네. 오빠들한테 인사도 이렇게 잘하고. 옆에 앉은 박기훈 상병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유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군부대 근처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은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태석의 술기운이 평소보다 심했고 말투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죠. 야, 유빈아. 이리 와서 오빠 옆에 앉아봐. 조태석이 자신의 허벅지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유빈은 당황스러웠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하는 중이라서요. 아이고, 이 애가 정말 고지식하네. 잠깐만 앉아도 되잖아. 이때 주방에서 최봉수 사장이 나왔습니다. 58세의 봉수는 이 근처에서 20년째 장사를 해온 베테랑이었죠. 군인님들, 술 좀 천천히 드시죠. 애가 아직 대학생이라서요. 봉수의 말에 조태석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사장님도 참,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하지만 조태석의 손은 이미 유빈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빈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놔주세요. 정말 이래야 해서요. 야, 이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해? 오빠들이 뭐 잡아먹기라도 하겠다고? 조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유빈은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하지만 조태석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유빈아. 오빠가 부르는데 왜 안 와? 이때 이영찬 일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장님,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가 싫어합니다. 뭐? 너는 왜 끼어들어? 조태석이 화를 내자 이영찬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봉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장님, 이제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이러시면 헌병대에 신고하겠습니다. 헌병대? 아, 정말 웃기네. 헌병대가 뭔데? 조태석이 일어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유비는 화장실로 피하려 했지만 조태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어디가? 아직 오빠랑 얘기 안 끝났는데? 이때 봉수가 카운터 아래에서 유빈의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며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봉순의 호프입니다. 혹시 정유빈 학생 아버지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유빈이가 지금 외박 나온 군인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요. 가해자들 이름이 뭡니까? 조태석이라고 하는 병장이랑 몇 명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봉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의 반응 같지 않았거든요. 한편 유빈은 여전히 조태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당당히 버티고 있는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조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유비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일이 많아서. 일이 많다고? 손님이 부르는데 일이 더 중요해? 조태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유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장님, 정말 그만하십시오. 이영찬이 다시 한번 말렸지만 박기훈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야, 너는 가만히 있어. 고참이 하는 일에 왜 자꾸 끼어들어?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봉수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병장님, 정말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계시잖아요. 사장님은 왜 자꾸 끼어들어요? 우리 돈 내고 술 마시는 손님 맞죠? 조태석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손님이시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애가 싫다고 하는데. 싫다고? 누가 싫다고 했어요? 조태석이 유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빈아, 너 오빠 싫어? 솔직히 말해봐. 유빈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부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동조할 수도 없었죠. 저는 그냥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다고? 그럼 손님 서비스도 일 아니야? 조태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때 유빈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집에 일찍 들어와라. 아버지. 평소 아버지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핑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라고 하셔서. 아버지? 아, 그래.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조태석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회사원이세요. 회사원? 어떤 회사? 조태석의 질문이 계속되자 유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면 야근도 많이 하겠네? 아버지가 왜 일찍 들어오라고 해? 박기훈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부모들 다 바쁘잖아. 갑자기 왜? 유비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집안일이 있으셔서요. 집안일? 뭔 집안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조태석이 계속 캐묻자 유비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봉수가 나섰습니다. 병장님, 애 아버지 일까지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냥 집에 가야 한다는데. 아, 사장님도 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조태석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비나 아버지가 그렇게 바쁘시면 용돈도 많이 주시겠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팁 좀 줄까? 대신에. 조태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빠랑 좀 더 친하게 지내면 어때? 유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쪽은 벽이었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집에 가야 해요. 가긴 뭘 가? 아직 시간 많잖아. 조태석이 유빈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죠. 단지 문이 바람에 열린 것뿐이었습니다. 조태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바람인 줄 알았네. 하지만 유비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다음날 아침 6시 부대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지자 병사들이 하나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조태석은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젯밤 일은 금세 잊어버렸죠. 어우, 머리야. 어젯밤에 뭐 그렇게 마셨나? 박기훈이 옆 침대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기억도 잘 안 나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세면을 하고 아침 점호 준비를 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로 아침 해가 비쳤죠. 부대장 이중렬 대령이 앞에 서서 일과를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기 정비와 체력 단련이 주요 일과다. 각자 맡은 임무에. 그때였습니다. 웅웅웅웅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용 헬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연병장 바로 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오늘 헬기 훈련 있었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장 이중렬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예정에 없던 헬기였거든요. 헬기는 천천히 연병장 한가운데로 착지했습니다. 강력한 로터 소음과 바람에 병사들이 몸을 움츠렸죠. 엔진이 꺼지고 조용해지자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 뭔가 달랐습니다. 어깨에 반짝이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죠.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병사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장군의 방문이라니. 이중렬 대령이 서둘러 달려가 격려했습니다. 헌병사령부 정진혁 장군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조태석 병장 어디 있나? 정진혁의 첫 마디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조태석 병장이요? 무슨? 지금 당장 데려와라. 정진혁의 명령에 이중렬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지시했습니다. 조태석 병장, 앞으로 나와. 조태석은 영문을 모른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조태석 병장입니다. 박기훈 상병, 이영찬 일병도 나와라. 정진혁이 차례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일렬로 서자 정진혁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외박 나가서 뭐 했나? 그게 동기들이랑 술을 좀. 조태석이 대답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술만 마셨나? 네, 그냥 평범하게 술만. 거짓말하지 마라. 정진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봉순의 호프 알지? 조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셨습니다만 거기서 뭘 했는지 다시 물어본다. 정진혁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CCTV 영상이었습니다. 어젯밤 호프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조태석이 유빈에게 다가가는 모습, 손을 뻗어 팔을 잡는 모습, 유빈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정진혁의 질문에 조태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겠나? 죄송합니다. 술을 마시면 여자를 괴롭혀도 되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정진혁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조태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했을 뿐입니다. 별 뜻은 없었어요. 친하게 지내려고? 정진혁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게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냐?
화면 속에서 조태석이 유빈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기 장군님, 혹시 그 아가씨와 어떤 관계가? 이중렬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진혁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부대 관리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나? 죄송합니다. 이중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진혁은 다시 조태석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젯밤 일 뭐가 잘못된 건지 아나? 조태석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장군이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정진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정진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럼 내가 알려주지.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이었죠. 호프집 카운터 뒤에서 촬영된 각도였습니다. 조태석이 유빈을 벽 쪽으로 몰아가는 장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게 그냥이라고 했나? 정진혁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게 그냥인가? 조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장군님,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그냥이냐? 정진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박기훈 상병? 네. 박기훈이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말렸나 아니면 부추겼나? 저는 영상을 다시 보자. 화면에서 박기훈이 웃으며 조태석을 부추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이 애는 정말 예의 바르네. 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렸죠. 박기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찬 일병. 너는 말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막지 못했나? 이영찬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임들 눈치를 본 것도 있었고 분위기에 휩쓸린 것도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적어도 너는 양심이 있군. 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조태석? 내가 괴롭힌 그 여학생이 누군지 아나? 그게 봉순의 호프에서 일하는 이름이 뭐냐? 정유빈이라고. 정유빈. 정진혁이 그 이름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맞다. 정유빈이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정진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정유빈이 누구인지 아나? 조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바생인 줄 알았겠지? 정진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내 딸이다. 순간 연병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태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기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이중렬 대령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조태석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정유빈은 내 딸이다. 정진혁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헌병사령부 정진혁의 외동딸 정유빈이다. 조태석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알바생인 줄 알았는데 장군님의 따님이라고요? 그렇다. 그럼 왜 알바를? 내 딸이 왜 알바를 하는지가 중요한가? 정진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장군의 딸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다. 조태석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정진혁이 조태석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장군의 딸이 아니었으면 괴롭혀도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 뜻이냐?
조태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잘못될 것 같았거든요. 정진혁은 이중렬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대령, 이런 놈들이 너희 부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인가? 정진혁의 목소리가 더욱 엄하게 변했습니다. 군기가 이 정도로 해이하다면 다른 것들도 엉망일 게 뻔하다. 이중렬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감사가 들어올 분위기였거든요. 김미선 조사관, 정진혁이 크게 불렀습니다. 헬기에서 여성 헌병대 조사관이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죠. 네, 장군님. 지금부터 이 부대 전체 감사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김미선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조태석 외 이명은 즉시 영창 수용하고 군사법원 회부 준비하라. 조태석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정진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너한테 다시는이 있을 것 같나? 전 부대원 집합. 김미선 조사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헌병대 조사팀이 부대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정진혁은 이중렬 대령을 따로 불렀습니다. 대령, 부대 관리 상태가 어떤가? 그게 평소에는 별 문제가. 평소에는? 정진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젯밤 같은 일이 평소에는 없다는 뜻인가? 이중렬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실 부대 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말해보라. 간혹 외박 나간 병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자주겠지? 정진혁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김미선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초기 조사 결과입니다. 뭐가 나왔나? 부식 납품 관련 의혹부터 시작해서 김미선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훈련 시간 조작, 장비 점검 허위 기록, 그리고 외박 복귀 시간 조작도 상당합니다. 어젯밤 조태석 일행도 원래는 11시까지 복귀해야 했는데 정진혁이 조태석을 바라봤습니다. 11시까지 복귀라고 했지? 그럼 어젯밤 몇 시에 들어왔나? 조태석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새벽 2시 반쯤. 2시 반? 정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시간 반이나 늦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나?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진혁이 김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더 파보라. 이런 식이면 다른 것들도 엉망일 거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선이 조사팀에게 손짓했습니다. 곧 부대 전체가 조사 분위기에 휩싸였죠. 병사들은 하나씩 불려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모르겠다고 했지만 점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찬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조태석 병장님은 평소에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식이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김미선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외박 나가서 술집 가면 항상 여종업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 잡으려 하고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거절하면 화를 내고. 김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알고 있었나? 네,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임이라서 뭐? 감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하나씩 불러서 진술을 받았죠.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조태석뿐만 아니라 다른 선임 병사들도 비슷한 행동을 해왔다는 것.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고 있다는 것. 정진혁은 보고를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게 군대냐? 이중렬이 계속 사과했지만 정진혁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기훈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도 평소에 이런 식이었나? 아니요. 저는 조태석 병장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따라다녔다고? 정진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 의지가 아니라는 뜻인가? 박기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즐기고 있었거든요. 이때 조사팀 중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조사관님, 중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뭔가? 김미선이 급히 물었습니다. 부식 창고에서 납품업체와 관련된 서류들을 발견했는데 어떤 서류? 리베이트 관련 증거들입니다. 상당한 규모로 보입니다. 정진혁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구조적 문제였던 거죠. 이중렬 대령,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알고도 방치했나? 이중렬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관리하기 귀찮아서 눈 감아왔거든요. 대답 안 하는 게 답이군. 사단장에게 보고하라. 이 부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이때 조태석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정진혁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저만? 그 순간 정진혁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정진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너는 무죄라는 뜻인가? 조태석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진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 딸을 괴롭힌 주범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건가? 조태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김미선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가 어젯밤 영상을 제보했다고 합니다. 정진혁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어떤 언론사? 여러 곳입니다. 이미 온라인에 기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김미선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군인들의 민간인 성희롱 논란, 부대 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이런 제목들로 정진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부에는 연락했나? 네,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럼 국방부에도 보고가 올라갔겠군. 정진혁이 이중렬을 바라봤습니다. 대령,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중렬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자신의 경력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단장님, 제발. 지금 와서 제발이라고? 정진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내 딸이 당한 일을 덮으려고 하는 건가? 이중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부대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장군님, 기자들이 왔습니다. 조사팀 중 한 명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정진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었죠. 김 조사관, 기자들 만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너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조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군님의 따님이라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정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말이다. 조태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장군의 딸이라서 화가 난 게 아니다. 정진혁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딸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무슨, 내 딸이 아니었어도 마찬가지다. 모든 여성은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다.
조태석은 그제야 정진혁의 진정한 분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조태석, 박기훈은 즉시 구속 수용하라. 그리고 이 부대 전체를 샅샅이 뒤져라. 김미선이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헌병들이 조태석과 박기훈을 연행하기 시작했죠.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태석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지만 정진혁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여단장이 도착했습니다. 원스타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죠. 정진혁 사단장님, 왔군. 이게 도대체 무슨... 직접 보는 게 빠르겠다. 정진혁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여단장이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부대 관리 어떻게 하고 있었나? 죄송하다고 될 일인가? 이미 언론에도 나갔다. 여단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정문 앞에 와 있다. 여단장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단 전체가 망신당할 테니까요. 장군님, 어떻게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정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여단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진혁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때 정문 쪽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진혁 장군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혁은 김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기자들한테 정확한 사실만 전달하라. 그리고 정진혁이 잠시 멈춰서 말했습니다. 내 딸 이야기는 빼고 언론에는 단순히 민간인 성희롱 사건으로만 발표하라. 김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진혁이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사흘 후 봉순의 호프.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유비는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며칠 전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스에서 군부대 기강회의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지만 유빈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봉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빈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유빈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봉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정진혁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별 말씀 안 하셨어. 그냥 고맙다고 하시더라.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진혁은 봉수에게 따로 연락해서 유빈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죠. 아버지답다. 유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항상 말이 없으시거든요. 좋은 아버지시겠네. 봉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것 같아. 유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항상 바쁘셨고 집에 계셔도 조용히 신문만 보셨거든요. 이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유빈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진혁이 서 있었거든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아버지, 유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진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봉수가 얼른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맥주 한 병만. 정진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유빈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직장에 온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봉수가 맥주를 가져다 주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부녀간에 할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진혁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유비는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힘들었지? 정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정진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영상 다 봤다. 유빈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무서웠을 텐데. 조금. 유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전화하지 않았나? 전화요? 나한테 말이다. 사실 그때 아버지에게 전화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바쁘실 것 같아서. 바쁘다고? 정진혁이 유빈을 바라봤습니다. 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유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정진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못 가져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일이 중요한 거 알아요. 중요하긴 하지만. 정진혁이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 유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라. 정진혁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그놈들 다 처벌받았다. 조태석은 군사법원에서 실형받을 거고 부대도 전면 개편된다. 유비는 놀랐습니다.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큰일이 된 것 같은데. 큰일이 맞다. 내 딸을 건드린 거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 딸인 줄 모르잖아요. 상관없다. 누구든 너를 괴롭히면 용서하지 않겠다. 유비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응? 앞으로도 계속 알바해도 될까요? 정진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제 힘으로요. 정진혁은 딸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닮은 부분이었거든요. 좋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다. 뭔가요? 정진혁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라. 유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이렇게 와서 맥주 한 잔 마셔도 되겠나? 유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당연하죠. 부녀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봉수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죠. 한 달 후 봉순의 호프.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빈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유빈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정중해졌거든요. 유빈 양 맥주 한 병 더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유빈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눈빛에 자신감이 생겼고 목소리도 더 당당해졌습니다. 봉수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빈아,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요? 더 씩씩해졌어. 예전보다 훨씬. 유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날 일 때문인가 봐요. 그날 일? 네.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유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두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손님들이었죠. 젊은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머리 스타일로 봐서 군인 같았어요. 유빈은 잠시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리 있나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유빈이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죠. 뭘 드릴까요? 맥주 2병이랑 안주 좀 부탁드려요. 유빈이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유빈 씨 맞으세요? 유빈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저는 이영찬이라고 합니다. 유빈이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밤 조태석을 말렸던 일병이었죠. 아,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영찬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빈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영찬 씨가 말려주신 거 기억해요. 하지만 끝까지 막지 못해서 충분히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유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이영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부대가 달라졌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부대장님이 오시고 기강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이제는 외박도 제 시간에 들어와야 하고 민간인들한테 예의도 철저히 지켜야 해요. 그 사건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줄은 몰랐거든요. 조태석 병장은 어떻게 됐어요?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았어요. 이영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제 전역이고 앞으로 군대와는 영원히 인연이 끊어졌죠. 유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박기훈 상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이영찬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일을 보면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요. 유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네, 약속드릴게요. 이영찬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에도 소문이 다 퍼졌어요. 무슨 소문요? 함부로 민간인 괴롭히면 큰일 난다고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 알바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왜요? 하늘에서 장군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유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진혁이 들어왔죠. 약속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영찬과 동료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사단장님, 충성, 편하게 있어라. 정진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영찬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날 잘했다. 정진혁의 한마디에 이영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혁은 평소 자리에 앉으며 유빈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어땠나? 좋았어요. 손님들도 다 친절하시고. 그래. 정진혁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도 늘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봉수가 맥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 두셨어요. 그런가요? 유빈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분이죠. 정진혁은 부끄러워하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영찬이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유빈이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나자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죠. 부녀는 마주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그날,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정진혁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뭐? 유빈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정진혁은 딸의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그날 밤 작은 침묵 하나가 거대한 정의를 불러왔던 것처럼 이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의 사랑은 딸에게 진정한 힘을 선물했고 그 힘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죠. 봉순의 호프는 여전히 작고 소박한 가게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유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